계속해서 뉴스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어제 이어서 첫 소식은 또 이 두 사람입니다. 하루 건너 하루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격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번에는 광화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사업이 대상이 됐죠.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훼손하는 거죠. 6.25 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조형물 설치가 추진 중인데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밭도로청 조형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지금은 대부분 모르셔서 그런데 좀 걱정도 됩니다. 다만 이 종묘 재개발 또 한강버스 문제에 이어서 연일 이렇게 두 사람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야권에서는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독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만 문제를 삼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 시장의 이야기인데 오 시장 본인도 SNS를 통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죠.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 총리의 지방선거 전 포석이 아니냐. 김 총리 본인은 출마를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해석은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한 전 총리 본인이 나왔고요. 증인으로는 최상목 전 부총리가 출석을 했습니다. 본인은 계엄 안 된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좀 달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전에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서 뭐 정확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이 진술이 줄곧 계엄을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과 좀 배치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 전 부총리의 반대에 윤 전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도 열렸는데요. 여기에는 허석본 전 소방청장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옛날에 성을 공격하기 전에 물 끊고 쌀 끊고 하지 않았냐. 언론사 장악 시도와 단수단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비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간 이 전 장관은 관련 문서를 얼핏 봤을 뿐이지 단수단전을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죠. 장관에게 직접 들었다. 허 전 청장은 거듭 주장했습니다. 배치되는 주장이 연달아 나왔던 어제의 재판이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에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중국이죠. 우리에게 잘된 일일까요? 그간 중국 측에서는 좀 말을 아꼈던 독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 과정에서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악성 언행이다. 주변 국가의 반발과 경계를 유발하고 있다. 침략의 역사 반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대놓고 독도가 한국 땅이다라고 한 건 아니죠. 다만 그간 센카쿠 중국명 갸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말을 아껴왔는데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지지한 거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급속하게 얼어붙은 중일 관계 속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좀 다지겠다. 이런 포석이 아니냐는 풀이가 함께 나옵니다. 업데이트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이번에는 위치 공유 서비스입니다. 기존 서비스를 친구 위치로 업데이트하는 이 개편이 단행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기존에는 최장 1시간이던 위치 조회 서비스를 본인 동의하에 무제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물론 14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 익명 오픈 채팅방, 100명 이상 단체방에는 제한을 뒀는데요. 역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치매 가족이라든지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좀 유용하겠다. 반대로 스토킹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숨 막힐 것 같다. 동의 안 하면 부부싸움이 시작된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카카오 측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보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배우 유인영 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시계를 샀답니다. 이게 왜 화제가 됐을까요? 판매가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제품을 250만 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샀는데 가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서입니다. 가품일 거라는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보는데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불안해지는 거야. 설마.
이 시계가 중고 가품 거래 1위다. 골드빛이 유독 노랗다. 말이 많았던 거죠. 이에 직접 감정업체를 찾아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콘텐츠를 본인 유튜브에 올린 건데요. 다행히 진품이었다고 하죠. 다만 이 중고 명품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선입금 후 퀵으로 받는 이런 식의 거래는 절대 해선 안 된다. 반드시 사람 많은 곳에서 대면 거래해라. 유사 피해 사례와 함께 신중한 거래 필요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